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BS 입시 설명회 학습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학생 여러분들 모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정말 이게 비도 오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이제 배도 막 고플 텐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선생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꿈 이야기, 노력 이야기 등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사진 실물보다 훨씬 낫죠? 네. 실물이 더 나은가요? 어우, 앞에 학생들 고마워요. 이따가 끝나고 남으세요. 선생님이 유명하진 않지만 사인해 줄게. 자,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실물보다 나은 사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 컷 같이 넣어봤습니다. 오늘 꿈이 뭐니부터 시작해서 도전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까 처음에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전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동영상 하나 같이 보고 시작을 할게요. 모의고사 3등급을 웃돌았던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신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기존에 믿고 있었던 EBS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S 수능 특강이나 인터넷 수능 시리즈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짜로 EBS 책을 줬어요. 그때 EBS 처음 알게 됐고, 원하는 교재가 있어도 공부하기 쉽지 않았는데 EBS 연계 정책 덕분에 EBS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만으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좀 더 쉽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EBS가 없었다면 그렇게 다른 학생들하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하고 비교를 열심히 하면서 아마 저만 이제 모자라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제 겪어왔고 이제 살아왔던 지역이 농업 있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EBS를 통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했던 만큼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슨 동영상인 것 같아요? EBS 동영상. 당연히 EBS 동영상이지. 그런데 여기 나온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당연히 다 선배죠? 예, 다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선배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선배들일까요? 예, 꿈 장학생에 선발된 친구들이에요. 그럼 저 꿈 장학생의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했길래 장학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장학금도 받고 저렇게 EBS의 꿈 장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또 꿈을 이루고 장학금도 받고 어떻게 해서? 저 친구들의 공통점은 EBS 교재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키웠다는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EBS 교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꿈이 명확한 친구도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이 명확한 친구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교사, 선생님이죠? 처음부터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선생님의 꿈은 선생님이 학생 때 꿈이야.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같죠? 이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천에 강의하러 갔을 때 탔던 비행기예요. 오늘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비행기 타는 걸 무척 좋아해. 왜 좋아할까? 선생님 꿈은 파일럿이었어요. 그럼 파일럿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 물리, 영어, 공부 잘해야죠. 특히 과목 중에서는
수학, 과학 같은 걸 좀 더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꿈을 이뤘어, 못 이뤘어? 못 이룬 걸까? 대신에 선생님이 됐죠. 선생님은 처음에 파일럿이 될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수학, 과학을 잘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했어. 성적이 일단 안 되잖아. 내가 저길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저게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선생님이 역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어. 이게 첫 번째 직업이 아니야. 무슨 직업이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경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남아서 기다리면 선생님이 안경 다리가 휘어진 거 다 고쳐줄 수 있어. 예.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경사가 되지 않고 선생님이 됐을까? 선생님은 처음에 안경사가 됐던 이유는 그냥 내 공부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도 저기를 일단 갈 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선생님이 아버지가 안경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다가 물려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공부해서 안경광학과를 가고 그리고 안경사 면허증을 따고 안경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경광학과를 다니다가 선생님은 또 다른 꿈을 잠깐 꾸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기도 했죠.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을 한 거야. 무슨 동아리였을까? 밴드부. 고등학교에선 밴드부죠. 그래도 대학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룹 사운드. 그래서 동아리 이름이 뭐였냐면 옵틱스였습니다. 옵틱스. 광학, 그렇죠? 예, 안경광학과 동아리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은 무슨 기타?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안 어울리지만 가죽 잠바 입고 무대 올라와서 막 흔들면서 막 그렇죠,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악기를 이것저것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은 작곡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겠더라고. 일단 시작이 조금 너무 늦은 것 같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경사가 그리고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안경사 자격증을 땄죠. 그런데 선생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그냥 나는 안경사가 돼서 안경을 많이 열심히 정말 눈에 딱 맞춰가지고 고객들에게 맞춰서 해드리는 그런 뿌듯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너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알아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선생님이 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낸 게 뭐였을까요? 선생님 생각을 못했어. 선생님 생각이 전혀 안 들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지? 꿈을 모르겠어. 뭘 더 하라는 거지? 나는 이미 이제 저걸 자격증도 다 갖췄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무작정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저런 걸 했어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보셨나요? 저는 뭔가 좀 더 큰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안 했던 것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도서관 불은 그래서 내가 켜고 내가 끈다.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지 않기로 해요. 약속을 스스로 한 거야. 그래서 10시간 동안 화장실은 딱 3번만 간다. 10시간 동안 정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막 할 때가 많았어. 예.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 옆자리에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보는 거야.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이 뭔지가 잘 생각이 안 났을 때 내가 실력을 쌓다 보면은 뭔가가 나에게 다가올 거야. 기회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꿈이 없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왜? 왜 선생님이 이런 노력을 왜 했어? 예, 실력을 쌓기 위해서. 실력을 쌓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에 다시 갔을까? 그렇죠. 대학에 다시 갔으니까 선생님이 됐겠죠. 자,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이 이 중에 있나요? 어떤 대학들인지 다 알아볼 수 있으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가고 싶은 대학 어디 있어요? 맨 첫 번째. 예, 느낌이 좋죠. 예, 연세대학교. 선생님이 안경광학과를 나왔던 대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그 선생님 그냥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서를 한 번 이상 써본 대학들입니다. 정말 많이 써봤죠, 원서. 심지어 저 중에는 2번, 3번씩 원서를 썼던 대학들도 있어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또 썼겠지. 자, 그럼 저 중에 선생님은 몇 개 대학에 합격했을까? 일단 하나는 졸업을 했죠, 여기 중에. 안경과학과 졸업했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대학을 다시 가는 거예요. 대학을 다시 갔어. 이 중에서 선생님은 몇 개의 대학을 더 다녔을까요? 한 개 더 다녔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됐으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처음 다녔던 대학까지 합쳐서 총 4개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많은 대학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대학들이야. 그런데 아까 어떤 노력? 내가 꿈은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서를 계속 집어넣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또 되고 어떤 대학이 또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중에서 4개의 대학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때는 대학이 너무 멀어.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면 정말 멀거든요. 여러분 학교 거리 집에서 얼마나 돼요? 30분? 1시간. 어우, 굉장히 멀리 다니는 친구들이 있네. 1시간이 넘어가면 너무너무 길거든. 그래서 대학을 좀 가까운 데로 전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도전해서 대학을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실력을 쌓다 보면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교 1등 하는 친구 있나요? 이 자리에? 전교 1등. 손 들어봐. 전교 1등.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못 해봤습니다.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서는 꽈톱을 해봤어. 꽈톱을. 선생님 공부를 잘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대학을 가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또. 그래서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좋은 대학을 또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해서 그 다른 대학 더 좋은 기회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은 내가 이전에 없던 꿈들도 다시 생겨요. 대학에 가면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부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왜 하세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왜 하세요? 이러려고 공부하지 않나? 성적을 올리려고.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목적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성적 올리려고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적 올리려고 공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위해서, 내가 꿈을 위해서, 또는 내가 막연한 꿈이지만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인재상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생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자신이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은 높은 성적이 아니라 실력을 쌓는 어떤 실력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장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력을 쌓는다기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쌓는, 꿈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다 보면 꿈이 뭔지 보이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 지원할 때 사학과를 갔어요. 사학과를 갔는데 사학과에 왜 갔을까? 사학과에 왜 갔어? 꿈이 명확하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점수가 제일 낮은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근데 다른 과는 다 떨어지고 사학과만 붙었어. 그래서 그 덕분에 역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학과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사 자격증도 주고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당장 꿈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도 실력을 자꾸 쌓아 나가다 보면 꿈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앞에 꿈장학생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EBS 교재만 공부했을 뿐인데 자기가 원하는 꿈에 어느덧 다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했니? 왜 했니? 라고 물어보는 자소서 문항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걸 쓰셔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EBS 교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고 싶은 책들을 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책 피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 못 해봐서 알아. 여기 책 피기 정말 어렵죠. 책을 펴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책 피기 정말 힘들죠. 책을 펴는 순간 엄청난 범위의 압박이 처음부터 밀려오면서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일단 책을 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거 다 날려버리시고 책을 펴면 그거 자체가 이미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책부터 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꿈이 없더라도 책을 펴고 공부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BS 교재들은, EBS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을 펴면 바로바로 공부를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피라미드는 어디가 중요해요? 밑에가 중요해요? 위에가 중요해요? 밑에가 중요하지. 그래서 개념학습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실전 대비까지 여러분들이 그 코스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개념학습이 정말 중요한데 밑에가 튼튼해야 위에 실력이 오르죠. 개념학습 내신을 위해서 이런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교재들이 차례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초가 없는 학생은 기초부터. 그렇죠.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완성, 연계교재죠. 여러분들이 그 실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한국사 과목이죠. 선생님 한국사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국사 그리고 탐구 과목에 대한 팁만 잠깐 주고 가려고 해요.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졌죠. 한국사 쉬워요? 한국사 쉬운데 생각보다 4등급을 맞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가면은 4등급 이하가 반이 넘어. 얼만큼 쉽게 나온지 아시죠? 어떤 문제는 지난번에 한 2, 3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림에 뭐가 있어? 답이 거북선 그림이 있어요. 이런 수준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쉽다, 말도 안 된다는데 최근에 조금 약간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쉬워요. 근데 쉽다 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해.
반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점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학년 때 준비 안 해놓으면 3학년 때는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반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탐구 2학년들 여기 다 2학년이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이제 탐구가 중요해요. 뭐냐면 겨울방학부터는 탐구를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 수능 준비를 할 때 탐구가 제일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는 겨울방학부터는 선택하고 시작하자.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해요? 이렇게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문과에서는 이 두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저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시고, 또는 학교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하면 그만큼 점수 따기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탐은 어떤 게 인기 있는 과목일까? 과탐은 원래는 지금 빨간색이 2년 전 거거든요. 근데 2년 전에는 생명과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초록색, 작년 거죠. 초록색 작년으로 가면 지구과학이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또는 저렇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겨울방학 전에는 선택을 하셔서 사회탐구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EBS에서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EBS 상담실은 익명으로 들어와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지금 선생님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40여 분의 선생님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5시간 안에 답을 달아드려요. 듀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EBSI를 한글로 하면 듀나죠. 듀냐. 듀냐 공감이라는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EB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공부하다 지칠 때 선배들의 응원 영상, 아까 같은 꼼장 학생들의 어떤 도전 수기,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나 글들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냐. EBSI의 좋은 점은 바로 필요한 강의를 필요한 만큼 전국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스스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꿈에 다가설 수 있는 EBS 교재, EBS 강의를 통해서 한 발 더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시 공부할 때. 그때마다 생각했던 너무 쉽고 뻔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뒤가 뭐죠? 정말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 가장 빠를 때죠. 시작이 반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좋은 말이 많아.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전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선생님이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갈 텐데 어느 길을 가든지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력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